안녕하세요. 네, 나팁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성토에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팁의 수학.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팁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도 시스템이 성적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여름방학 학습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는 태도에서 출발해서 반복으로 완성된다. 인생 최고의 공부 명언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공부할 태도를 갖추는 것이 1번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듈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 태도가 안 잡히면 어떤 좋은 것을 넣어줘도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공부는 뭐에서 출발해서? 태도에서 출발해서 반복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애리조나 사막의 호피 인디언은 기후제를 들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까요? 그거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웃습니다. 그게 뭐야? 그리고 마치 인디언 기후제를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 기후제 들이냐?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를 몰라요. 이 호피 인디언이 기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비가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곧 반드시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막의 그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방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성적은 반드시 오른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홈리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프리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이 있죠.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호피 인디언처럼 반드시 확률 100% 비가 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티베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티베는 본명이 나티베는 아니고요. 나이스 티처 배용준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집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도 했고, 그 전에 우유 배달도 했었어요. 우유 배달하면서 대학 다니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하다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 1998년도에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면 배용준이 잘생겼잖아요. 깔끔한데 다들 재벌인 줄 아는데 본인이 어렵게 새벽에 생선 장사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이 모습이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얼굴 말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가에서 닉네임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나이스 티처 배용준입니다. 이와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부터 나티베라고 나를 불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우롱과 희롱이 난무합니다. 학생들은 저를 나이스 티처 배1집, 나이스 티처 배3용, 나이스 티처 배0만 하면서 놀립니다. 그리고 학원에 계신 원장님께서는 나도 티나게 배 나왔다라고 놀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걸 계속합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학원으로 전화해서 학부모님이 나티베 선생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했던 것 같아요. 나티베. 모든 프린트에다가 나티베를 넣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네이버에 이렇게 제가 뜨더라고요. 저는 그 김구라 씨가 한 명언 중에서 최고의 명언이 하나가 뭐냐면 미친 짓도 10년을 계속하면 알아준다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티베 했더니 인물 등록이 되고 보시다시피 책도 내고 또 음반도 냈습니다. 저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정말 맹세코 믿고 있습니다. 자, 인과의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 막 친구들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TV 가까이 보지 마. 눈 나빠져. 근데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눈이 나빠져서 TV를 가까이 보는 겁니다. 그게 인과의 오류죠.
예전에 시골 잔치를 가보면 시골 분들 중에서 옛날에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서는 겨울에 잔치를 하면 잔치 음식 잘 드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분들이 딱 모여서 그래요. 이 양반이 오늘 이렇게 갈 줄 알고 어제 그렇게 많이 자셨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속이 안 좋겠죠. 근데 추운 겨울날 새벽에 화장실을 갑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날, 추운 겨울날 집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큰일을 보시다가 힘을 주니까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인과의 오류예요. 돌아가실 줄 알고 많이 드신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집중력과 수업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집중 못해? 자, 집중을 못해서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수업이 이해가 안 돼서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강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공부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인과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니다, 저. 예전 인강 찍을 때입니다. 뭐 사진 옆으로 늘린 거 아니고요. 그냥 접니다. 이때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20kg 이상 쪘던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는 감당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자,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고, 지금 통합과학 원에서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편의상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이 우리 세포 내 발전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무언가를 푸는데 그 대표적인 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업을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실패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수학적 사고, 모듈적 사고를 하면서 계획을 했더니 지금처럼 체중이 감량됐어요. 무슨 어떤 주비스 막 이런데 약품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스트레스 관리하고 식단, 이걸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가 안 돼요. 스마트폰 잡고 계속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바로 뇌입니다. 머리와 공부의 관계. 이건 뭐냐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죠. 저는 물론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머리는, 공부는 이미 결정돼 있다, 재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네 운명은 결정됐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뀌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유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일부 소수의 자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환경이니까 자식도 공부를 해서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비만이면 자식도 비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밤에 매일 피자 치킨 먹으니 자식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전으로 평가하고 안 되는 이유를 다 유전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이거는 너무 큰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안 되면 뭐라고 해요? 난 유전자가 안 좋아.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MPFC,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잡고 쇼츠 넘겨보고 또는 의미 없는 인스타 보면서 그냥 사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유전자 때문에 공부를 못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살찐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다이어트 한다면서 나는 밤이 너무 좋아.
그리고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살 못 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우리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저는 이게 공부의 핵심이라고요. 저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직 중3과 중1이지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만약에 수행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면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라고 할 생각입니다. 본인이 그걸 즐기지 않는 이상은 잠을 안 자고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렇게 좀 살집이 있었을 때, 한마디로 뚱뚱했을 때는 잠을 덜 잤어요. 잠을 못 자니 몸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잠을 줄입니다. 악순환이 되면서 다크서클은 진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고 상태 안 좋았는데 꿀잠 자고 났어요. 컨디션 엄청 좋아지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비법인 거예요. 그게 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거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꿀잠을 잡니다. 그 비법이 있어요. 그 비밀의 병기는 눕서대라고 하는 겁니다. 눕서대.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잠 안 올 때 뭐 하면 잠 잘 오시나요? 맞아요. 책 보면 잘 오잖아요. 근데 누워서 책을 보면 팔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누워서 보는 독서대 찾아보니까 눕서대란 이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저는 자기 30분 전에 책을 읽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다가 졸려요. 그러면 불 끄고 잡니다. 꿀잠 잡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으면 돼요. 저는 그래요. 잠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 핵심이라고,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모듈적 사고를 하기 위한. 그래서 첫 번째 수면. 대신 수면 시간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입니다. 저는 줌바를 하고 있습니다. 줌바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뇌과학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은 일단 음악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동작을 흉내내면 뇌가 발달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에어로빅이었는데 줌바라는 운동이 저에게는 딱 맞았어요. 지금 한 지는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저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헬스장에 갔더니 GX룸에서 줌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신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2명의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관 수업을 했는데 너무 신나요. 운동이 신나요. 러닝머신, 트레이드밀을 타고 있으면 아시다시피 러닝머신은 원래 형벌을 위해서 만든 도구잖아요. 그런데 러닝머신을 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줌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계속해서 해왔고 저는 그 줌바라는 운동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줌바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하나쯤은 만드세요.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부모님이라면 자식에게 학원 강의 끊어주는 것보다 동네 헬스장을 먼저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니까 남학생들 막 풋살장 가가지고 3시간, 4시간 그런 운동 말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격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잠 잘 자고 운동 잘해요. 그러면 먹는 건 잘 먹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면서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비인지 능력, 국영수 같은 공부 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태도가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은 한 번에 충분히 쓰게 해줘야 돼요. 매일 조금씩 30분, 40분씩 하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 몰아서 자녀들과 또는 여러분 자신과 약속을 하세요. 그 시간에 하고 싶은 만큼 해요. 7시간, 8시간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평일날은 가급적 안 하는 걸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해야 어딕션,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이 세 가지만 들여놔도 2학기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적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프로가 뭐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프로라고 주장합니다. 과외가 위험한 이유, 과외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이가 부족해서 학원 강의를 못 따라가서 과외를 시킨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야 돼요. 이 친구가 의대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본인의 일이 더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입니다. 근데 프로는요, 이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감히 프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다이어리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20 몇 년 동안을 이걸 썼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썼어요. 매일매일 썼다고 하면 굴합니다. 안 쓴 적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다시 돼요. 다시 또 쓰기 시작하고 요즘은 최근 몇 년간은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썼던 제 다이어리입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을 다 적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면 습관, 교정 중. 지금도 교정하고 있어요. 계속 자신이 나아질 걸 하면서 여기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뇌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평화롭고 안정화가 되면 다른 것도 확산돼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프로라고 하고 현재 이 강의를 찍고 있는 현재 저는 주 7일 중에서 주 6일인데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지금 쉰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새벽에 출근하면서 그날이 오리라.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오늘 하루 행복하자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그날이 오면 해서 현재를 갈았어요. 그리고 야 참고 공부해. 고진감래는 그냥 신화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행복한데 그리고 공부에서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메가스카이를 제가 일산에서 진리30에서 고등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메가스카이 수학팀 최장희 선생님과 우리 젊은 선생님 두 분과 함께 팀으로 하고 있고 또 파주에다 2호점을 개원해서 사실은 여기는 우리 아들, 딸을 가르치려고 개원을 했습니다. 아들, 딸을 가르친다는 게 저는 자랑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잘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시스템이 있어요. 사회독 시스템. 사회독.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학책을 많이 보는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도 해야지 하면서 예를 들어 센 수학을 예로 든다면 꼭 B단계까지만 풉니다. 근데 C단계를 안 풀면 그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권을 4번 보는 시스템, 사회독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강과 인강. 오랜 기간 동안 인터넷 강의를 했습니다. 위너스터디라는 것도 했었고 저는 인터넷 강의 회사를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 또 스카이드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인강은 참 도움이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죠. 바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대치해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야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듣니? 라고 물어보면 현장감은 인터넷으로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현장 강의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또 해야 돼요. 현장 강의로 어떠한 보강도 현강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최고는 바로 현강과 인강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강, 인강 선생 따로, 현강 선생 따로가 아니라 현강과 인강 선생이 하나가 되면 공부할 마음이 있는 친구라면 성적은 100% 오른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현강, 인강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찍었던 모든 개념과 그리고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공부에 도움이 되어서 성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테스트를 매시간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1년에 4번쯤은 수학이 뭐 5등급, 9등급 이런 친구들도 4번은 분위기상 스터디 카페도 가고 합니다. 그게 언제죠?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건 비법인데요. 개념하고 시험 보고 반대로 하신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개념을 시험을 보고 나서 개념으로 다시 가면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의 성적 올릴 때 최고 도움이 돼요. 요즘은 AI 시대라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많이 봐요. 대신 그 시험에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적의 PR 노트. 이 PR 노트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공부는 태도에서 출발해서 뭐로 완성됩니까? 반복이에요. 그 반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주에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반이 있어요. 제 딸과 중1 반인데 운정고 반이라고 합니다. 파주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운정고 대비반인데 이 친구들은 정말 갖춰진 친구들이 모여있어요. 대부분이 거의 다가. 그래서 얘들은 너무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하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수학 시간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엄마들이 되게 신기해요. 학원에 꿀 발라놨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공부를 수학을 즐겁게 한다면 저는 수학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이 나아지고 문제를 푸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 모듈적 사고를 어떻게 알려줄까? 이걸 아이들한테 전수했더니 달라져요. 어릴수록. 근데 나이가 먹고 조금 고2, 고3 돼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 생각이 있는 애들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하면 저는 그럼 네 생각대로 하라고 합니다. 고치기 쉽지 않아요. 그거를 설득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100% 성적이 오른다고 저는 자신하고 밀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이게 카페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철저하게 현장생. 가끔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카페 가입하려고 오시는데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여기는 철저히 현장생들로 구성이 돼서 이 강의에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 제가 보니까 저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봉사하겠다.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해서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저는 이걸 100% 된다고 믿고 있고 여기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메가스카이는 3가지 약속을 드려요. 첫 번째는 최고의 강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 명이 있는 강의라도 최선을 다해서 칠판 수업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강의빨로 해서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세요. 수업하고 또 PR, 주말에 테스트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학생들 성적을 올려줄 것이고요. 무엇보다 3번째, 학생들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눈에 안 차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가끔 우리는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제가 이 지구란 별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은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공부는 태도에서 출발해서 반복으로 완성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공부명언. 수미 쌍관법이죠. 처음에 뭐 했어요? 인생 최고의 공부명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공부명언으로 바뀌는 거. 무엇보다도 이번 시간에는 태도에 관한 얘기. 그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운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우리 모든 성인 남녀의 최고 고급 빌런 스마트폰 관리하는 방법. 한 번에 충분히를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번 여름방학이 지났을 때
비인지 능력이 향상돼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설명에 예고합니다. 다음 설명에는 이제 그런 자세가 갖췄다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금방 지쳐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그 비법을 다음 시간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